자, 매주 월요일 두 분의 히어로와 함께합니다. 빰빠라밤. 내가 먼저 했지. 빠라바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요즘 좋은 시간 보내려고 휴가 보내시다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랑 관련된 후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주제를 연결한다고? 스리슬쩍. 아하, 그런다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히 후유장애 진단금을 모르고 있다가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게 돼서 놀랐던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나가고 나서 후유장애, 후유장해 뭐 난리 났습니다. 후유장해가 맞습니다. 해는 아이고요. 일단은 이런 단어가 있구나,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특약이 또 있구나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 아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설명 지금부터 드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후유장애는 치료 후 인체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체를 1%에서 100%로 나눠서 훼손 상태를 측정하고요. 네. 가입되어 있는 한도에서 훼손된 부분, 이 퍼센테이지만큼 지급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후유장애라는 이름만큼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즉 크게 다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되는 담보로 오인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아니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유장애 중에서도 5% 후유장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후유장애 중에서도 특별히 5% 후유장애를 다루는 이유는 중대한 일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질병이나 상해로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 후유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5% 후유장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보험은 큰돈 나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일이 생겼을 때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담보 같은 느낌 중에 하나는 후유장애가 인체를 1에서 100%로 나눠서 지급하는 만큼 큰일은 당연히 보장하고 비교적 생각보다 작은 사고에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후유장해가 뭐지?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장해와 장애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장애는 우리가 시각장애, 뭐 청각장애처럼 신체 기관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를 두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장해는 치료를 받고 나서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여름 휴가에 중국 장가게를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부럽다. 너무 좋겠다. 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정말 멋진 곳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부럽게. 그니까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 이마 한쪽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가게 이 풍경이 너무 멋져서 한참을 보면서 걷다가 그만 바닥에 튀어나온 턱을 못 보고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쪽 난간의 이마를 부딪히는 바람에 상처가 나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게 흉터 재건술을 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완벽하게 다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그게 제일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유장애의 경우 얼굴은 이 외모라는 신체로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후유장애 신체 부위는 눈, 귀, 코, 그리고 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씹거나 말하는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한 얼굴이 아닌 외모라고 표현합니다. 이 밖에 모두 1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앞서 소개드린 사례는 얼굴을 다치셨기 때문에 장애분류표 가운데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로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 같아 다친 부위가 얼굴이다 보니 흉터 재건술까지 하셨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께서 다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속상해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후유장애 보장을 받기 위해 중요한 건 첫 번째, 치료 후 흉터 재건술 이후
이유겠죠. 이 이후에도 남아있는 훼손 상태라는 것과 또한 두 번째, 얼마나 상처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분이요. 2018년도 1월 5일에 가입한 보험이셨어요. 그 해당 약관에는 5cm 이상에는 5cm 흉터겠죠. 5% 후유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10cm 이상의 흉터는 15%를 인정하는 약관이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상처가 총 7.8cm 흉터로 확인이 됐고요. 7.8cm 뭐예요? 7.8cm. 7.8. 네, 8cm가 조금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싶어가지고 7.8 네, 정도. 근데 생각보다 정말 금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후유장애 5%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애 진단금은 종합회 1억, 종합보험에 1억, 운전자 보험에 1억, 총 더해서 2억 원을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방금 제가 10cm 미만, 5cm가 넘어가면은 5%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억의 5%가 지급됐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지급이 된 걸 보시더니 정말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에 흉이 7.8cm가 남아서 네. 일단은 속상해만 하셨는데 이게 후유장애로 진단이 되면서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기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몰랐던 돈이 생기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얼굴에 흉이 생겨서 속상한 마음에 저희도 안쓰러움을 표하고 좀 조심히 구경을 하시지 그랬어요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1,000만 원이 생겨서 위로가 좀 되셨겠네요. 네. 사례자분께서 이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기 전에는 상해 수술비 100만 원과 흉터 재건소비 30만 원, 총 130만 원을 지급받으셨는데요. 후유장애 진단금으로 1,000만 원이나 더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유장애 진단금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기둥에 얼굴을 부딪혀서 흉터가 생긴 분도 생겼어요. 이분은 30대 중반 남자분이신데 운동을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상해담보를 많이 넣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를 7억까지 넣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후유장애 5%를 인정받아서 3,500만 원을 지급해드렸더니 이분 정말 놀라셨고요. 신혼이셔가지고 신혼집 대출금 상환에 쓰시면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 일단은 다치지 않고 우리가 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뭔가 몸이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되지 않는 거니까 뭐 조금이든 많이든 원상복구가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하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남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돈이 그래도 나에게 위로금이든 아니면 치료 목적이든 돈이 이렇게 남게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고 생각보다 후유장애라는 게 우리가 장애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크게 뭔가가 불편함이 남는 게 아니라 조금의 어떤 흉터라든가 아니면 조금의 어떤 불편함 아니면 조금의 어떤 기존과 다른 모양 이런 것들만으로도 후유장애 진단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조그마한 흉터가 났는데 내가 이걸 후유장애로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생각하는 게 얼굴에 흉터가 사실 치료에서 약간 이렇게 실금처럼 햇빛에 비춰야지만 보이는 경우라도 이게 후유장애예요? 라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후유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작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는 담보.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들이면 놀라시는 정말 유명한 담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문지방을 넘거나 혹은 문을 여닫다가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을 생각만 해도 좀 아파요. 저 진짜 맨날 찧어요. 어떡해. 부딪히는 바람에 눈물이 정말 쏙 빠지게 아픈 경험 해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면 발가락 끝을 너무 많이 찧어요. 종종 찢곤 하는데 너무 아파요. 이럴 때도 후유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크게 부딪히면 그냥 아예 아프고 넘어가지 않고요. 부어오를 때 있어요. 그리고 멍이 좀 시퍼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한 번쯤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뼈 조각이에요.
뼈 조각이 조그맣게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X선상으로 명백한 경우 후유장에 또 해당됩니다. 이것도 단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약관은 개정돼서 뼈 조각 같은 경우 길이의 단축까지 뭐 확인돼야 된다라는 단서가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내 보험을. 어쨌든 문지방에 발을 찧었는데 그냥 아야 아파 아이 창피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발이 붓고 네. 뭔가 멍이 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후유장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떨어진 뼈 조각이 다시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멍이 들지 않아도 해당되는 경우 있어요. 또. 어머 나 그럼 많이 찧어봤는데 엑스레이 조금 나 그쵸. 근데 이거 너무 걱정된다. 뼈 조각이 여러 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오늘 가보셔야 이 될 것 사람이.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뭐 내가 걷는 데 있어서 뭔가 지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느낌도 안 상관이 나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크게 생각을 하실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폭넓게 후유장애가 보장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중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이 뼈 조각처럼 훼손 상태를 그 즉시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청구가는 기준이 되지만요. 네. 치료 후에도 180일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 사고로 접합 수술을 한 경우엔 나중에 정상 기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180일 이후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청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 후유장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엔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먼저 살핀 후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 한도와 청구 가능 기준을 체크해서 청구하셔야 돼요.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금은 잘 받기 위해서는 잘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증권과 약관을 살펴본 후 내 상황에 보장 내용에 적절히 해당되고 치료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의 청구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지나야 되는 건가요? 그럼 180일 이후에 청구하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확인을 조금 한번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보양 레시피 시간은 저는 항상 재밌는 게 새로운 내용을 들으니까 평소에 약관이라는 거 우리가 두껍고 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을 듣고 나면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귀찮다고 보험 청구 안 받고 보니까 훗날 후회가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최호수님께서 보험 청구 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기간은 사실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기간이 사실 적혀있지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그런 보험금 청구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거기에 3년이라는 기간이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라 라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 란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내가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내가 이게 청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제대로 보험 설계사가 해당 보험 담당자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으시기 때문에 오래되신 거라 하더라도 내가 좀 의심 가는 게 있다면 저는 보험금 청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한 거잖아요. 알았는데 청구를 안 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못한 거니까 일단은 청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2년이든 3년이든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보는 게 좋죠. 네. 자,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일단은 이분들의 고민부터 좀 해결을 해드려 볼까요? 일단은 검지발가락이 부러졌다가 약간 빗돌게 붙었습니다. 이런 것도 후유장애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8634님 주셨네요. 아이고 어떡해. 보실 때마다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중요한 거는 각도 이상과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셨을 텐데 뼈 조각이 조금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셨는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에 후유장애가 없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후유장애 진단금은 장애까지
갸우뚱 하시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후유장애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 이상의 후유장애 진단금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80% 이상일 때가 있어요. 방금도 저희가 1에서 100%의 신체를 나누고요.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그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80% 이상은 인체의 80%가 잃었을 때 줍니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같은 이름이지만 그 가로 안에 3% 이상일 경우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운동기능 장애 예를 들어서 다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요. 손가락이. 다 펴져야 되는데 다 펴지지 않고요라고 할 경우 그리고 엑스레이상의 뼈 조각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그리고 그 뼈 조각이 보통은 붙지 않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증권 확인하셔서 내가 3% 이상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특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병원에 가셔서 내가 후유장애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네. 병원에서 생각하는 후유장애와 보험 약관에서 생각하는 후유장애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약관에 후유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뼈 조각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걸 의사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혀 정도는 괜찮아요. 맞아요. 하지만 약관에서는 후유장애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3%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도와준다는 걸까?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요. 이분들이 한가한가 봐요.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도와드리거든요. 일단은 월요일에 약관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전문가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요청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 후유장애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나요? 병원을 가면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요? 0947님. 우선은 그 진단 받으신 그 부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정형외과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암이나 이런 건 또 내과나 이런 쪽이 될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마다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유장애는 사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보험에서는 우리 몸을 13가지 기관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마다 그 후유장애 진단 그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유장애 진단서에 해당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좀 후유장애를 받아서 그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서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내가 아프거나 다쳤어요. 그 이후가 아프거나 다치기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내 몸이. 그러면 후유장애 아닐까? 라는 질문을 일단 던져보시면서 내 증권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후유장애 아닐까요? 라고. 이분처럼요. 8996님. 작년 8월에 발골절로 수술을 했고요. 4일을 입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걷곤 있는데 가끔씩 뜨끔거리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후유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실 수술을 하신 분이죠. 수술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복에 전념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골절 이후에 엑스레이 상을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뼈 조각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만약에 내가 수술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뼈는 한번 골절된 곳을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가 붙었겠죠. 엑스레이를 또 찍으면 거기가 유난히 하얘요. 더 단단하게 굳죠. 또 거기가 또 부러지지 않게. 부러진 곳은 사실은 붙었을 때 또 부러지지 않거든요. 거의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 기능의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 손목이 다 돌아가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발목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좀 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덜 돌아가야지 각도의 이상일까요 하시는데요. 만약에 수술하거나 다치신 부위가 오른쪽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손이나 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과 비교해서 얘는 다 돌아가는데 얘는 조금 덜 돌아가요. 다 안 돌아가고 조금 덜 돌아가요. 그럼 운동기능 장애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각도를 재봐야 돼요. 그러면 내 후유장애 5%, 10%, 15%, 20%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내 증권에 해당돼야 돼요. 후유장애를 열심히 확인하고 병원도 갔다 왔는데 해당이 안 되면 사실 모든 게 소용없기 때문에 각도는 누가 재요? 의사가 잽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재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후유장애 진단서 정말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험 약관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보험 약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치료한 환자가 이왕이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사실 보험회사를 많이 사실 보험금을 받았던 환자가 많으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뭔지 그건 내 해당되는 약관이겠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금을 만약에 청구할 때는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1년 됐어요. 180일은 넘었네요.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으셨던 내용이 너무 사실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셨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내가 다 펴지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가 맞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분의 증상은 찌릿거리고 뜨끔거리는 거였는데 잘 돌아가지 않고 잘 펴지지 않는 네. 거는 누구의 증상입니까? 그거는 후유장애를 지급하는 기준이 그래요. 뜨끔거리는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만약 그게 허리라면 달라집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방사통이라고 해서 저릿저릿 증상이 있어요. 그거라면은 또 내용이 달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네.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뭔가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더 편안하게 움직였는데 더 편안하게 활동했는데 뭐 혹은 이 질병을 앓기 전에는 내 몸이 더 괜찮았는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 주십시오. 약관과 증권에 대해서 이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한성호 님도 질문을 주셨네요.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당시에 오래전 뼈 조각이 생겼다고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뼈 조각을 제거하셨어요. 뼈 조각을 제거하셨어요? 아이고 뼈 조각이 아이고라니. 있으면 제거해야지. 그렇죠. 제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그냥 쉽게 주진 않을 거예요.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명백하게 X선상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질 거거든요. 근데 뼈 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걸 제거했는데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답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주신 정보 자체가 이 문자상으로는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주시면 더 길게 방송의 시간이나 어떤 내용상의 제약 없이 개인적으로 무료로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더 길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요청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물어볼 게 많다 싶어서 두 분을 직접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 얘기 끝낼 수 있을까요? 이분의 사연부터 빠르게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식구 한 달 보험료가 138만 원인데요. 이 중 90만 원가량이 부부 보험료이고 48만 원이 두 자녀의 보험료입니다. 자녀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아들만 2명인데요. 자녀들 보험료와 저희 보험료 모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실 이유는 친정 시댁 쪽으로 가족력에 있어서 지인이든 누구든 추천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라면 일단 가입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시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한 달에 140만 원씩 내고 있는 보험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보험 상황이?
네, 지금 이제 사연자분 부부의 경우 가족력인 암, 뇌졸중이 걱정돼서 준비한 보장이신데 가족 네 분이 합쳐서 보험료가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던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부모와 자녀들 중 누구 한 명도 진단금 100만 원은커녕 10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뇌졸중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네,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장을 살펴보니 종신보험, CI 보험 등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네. 여기서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가 가장 작은 뇌출혈 진단금으로만 되어 있으셨고요. 가족 한 분당 2-3건 이상의 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장들 모두 뇌출혈 진단금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미 아시는 동기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뇌혈관에 대한 진단금의 폭은 뇌출혈 진단금이 가장 좁죠. 그 다음으로 뇌졸중 진단금, 그리고 가장 넓은 보장의 폭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뇌혈관 진단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증권을 확실히 살펴보실 수 있다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뇌와 관련한 보험이 뇌출혈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벼울 때 발견을 한다. 그러면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폭 넓게 가입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점검을 받으셔서 폭넓게 보장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이분은 깨달으셔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뇌에 관해서는 뇌혈관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저희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아무리 이 여러 건의 보장이 준비되어 있고 값비싼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돈 한 달에 140만 원씩 납입을 하면서 모험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장은 40만 원을 납입을 하시던 100만 원을 넘게 내시던 보험료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가족의 보험을 이제라도 점검해서 살펴보니 남편분이 49만 원, 부인이 41만 원, 자녀들은 첫째가 25만 원, 둘째가 23만 원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네. 자 이제 조정을 들어가 볼까요? 네,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선은 안타깝게도 암 진단금이 가족력을 고려했다고 하기엔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조금 작은 편이었죠.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요. 8천만 원으로 크게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앞서 2대 진단금이 뇌출혈 급성신경색 진단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보장의 거의 90% 이상이 아무래도 뚫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00%에서 뇌출혈과 급성신경색은 단 10%만 보장됐기 때문에 90% 이상이 없다고 봐도 무관하죠. 한 곳도 빈틈이 없도록 저희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으로 보장 범위를 또 넓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뇌와 심장 관련해서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단금은 몇 번 나오죠? 네. 한 번 지급되면 맞아요. 끝입니다. 근데 수술비는 어떨까요? 매번. 네, 그렇죠. 수술하실 때마다 받으실 수 있도록 뇌와 심장 수술 보험금도 2천만 원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뇌와 심장은 혈관이 막혀 진단을 받게 되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비혈관 수술 시에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혈관 수술 시에도 수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네, 준비해라. 맞습니다. 혈관은 특히나 관열보다는 비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연자 가족분들 보장이 거의 대부분 갱신형이었는데 이것 역시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갱신을 비갱신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금도 3배 가까이 높여드렸고요. 네. 없었던 수술보험금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보장 측면에서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해주셨던 분으로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네. 기존의 보험이 그대로 유지가 만약에 됐다 하더라면 가족력에 대한 보장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고 보장도 더 좋게 만들어 드렸고 그러면 보험료가 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4인 식구 합쳐서 기존에 138만 원이었던 보험료는 73만 원으로 확 낮춰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매우 6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60만 원을 줄인 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매월 138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던 사연자분의 보장 상황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이 줄어든 금액만큼 저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뒤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고요. 그때가 되면 두 분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 부담스러웠던 보험료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축까지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얼굴에 흉이 생겨 치료 후에도 훼손 상태라면 후유 장해 5%에 해당됩니다. 단 약관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청구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둘째. 발가락 혹은 손가락을 찧어 엑스레이상 뼈 조각이 확인되는 경우 후유장애 5%에 해당되죠. 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관은 변경됩니다. 청구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